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전 세계 경제와 시사 그리고 지정학적 정세의 내밀한 흐름을 날카롭게 포착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자국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외교적, 기술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잡다단한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투명하게 드러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개별 뉴스는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와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역사의 긴 호흡과 문화적 배경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투영해보면 그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부의 흐름과 국가적 생존 전략의 맥이 선명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오늘 역시 각국의 요동치는 현장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서 9,500억 달러라는 초대형 규모의 인공지능 공급망 동맹을 이끌어낸 뒤 남미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고액 성과급 기대감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실적 부진을 겪는 타 주요 산업군으로 번지면서 올해 노사 임단협이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지며 하투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내외의 상황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초밀착 기술 동맹은 역사적으로 15세기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항로와 무역망 독점을 선점하기 위해 맺었던 전략적 대동맹과 본질이 같습니다. 반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임단협 교착과 갈등은 1970년대 영국의 불만의 겨울을 떠올리게 하죠. 특정 선도 산업의 눈부신 호황이 타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연쇄적 임금 인상 요구를 자극해 산업 전반의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무대에서 아무리 튼튼한 외교와 첨단 동맹에 닻을 올린다 해도 국내 제조업 현장에 내연하는 갈등을 정교하게 봉합하지 못한다면 성장 엔진은 안쪽에서부터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연방 유권자 명부 작성 및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며 다가오는 중간선거 공세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7월 PMI 속보치가 예측을 뛰어넘는 강세를 보여 경제 엔진이 여전히 뜨거움을 입증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자산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례적인 경기 호황은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리며 지나치게 자만하다 통화 긴축 타이밍을 놓쳤던 1920년대 미국의 광란의 20년대를 연상시킵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이토록 뜨겁게 유지되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 장기화는 결국 실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의 법적, 사법적 장벽을 맞이한 상황에서 연방 예산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제네시스 미션 같은 과학용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소냉전 시기에 군사적 갈등을 우주 패권 경쟁으로 우회하여 타개하려 했던 전통적인 국가적 우회 전략의 현대적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등 이른바 신삼종 제품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중국의 소비 패러다임이 기존의 일반 상품 구매에서 무형의 서비스 소비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상반기 서비스 소매 판매가 5.3% 늘어나며 일반 상품 판매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중국 경제가 단순한 공장 국가에서 서비스와 무형 자산 중심의 고도 소비 경제로 넘어가는 이 체질 개선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 미국이 제조업 대량 생산 시대를 지나 여가와 서비스 산업 중심 사회로 이행했던 구조적 대전환기를 닮아 있습니다. 미국과의 격렬한 무역 전쟁 속에서 하이광정보 같은 반도체 혁신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의 거대한 14억 소비 에너지를 서비스로 돌리는 것은 예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수 방파제를 쌓기 위함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 철도 프로젝트를 전격 논의하는 것 또한 과거 한나라가 서역의 비단길을 개척해 내부 자립과 외부 판로를 동시에 장악하려 했던 거대한 역사적 책략의 영리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참의원이 주민투표 무시 논란을 자아냈던 부수도법을 찬성단 2표 차이의 극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며 특별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곧바로 가혹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미국발 인공지능 투자 회의론이 겹치며 니케이 평균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800엔 넘게 폭락하며 2.73% 하락한 64,611.15엔을 기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내각이 거센 주민 반발 속에서도 단 2표 차로 부수도법을 강행한 모습은 17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 주도권을 쥐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도쿄에도 막부를 세우고 영지를 강제로 재배치했던 과감한 하향식 개혁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대적인 뼈대를 억지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 뉴욕발 기술주 공포와 글로벌 고유가라는 외부 폭풍우를 만나자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죠. 때마침 도쿄 오다이바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레인보우 브릿지가 단 몇 분 만에 시야에서 사라진 천재지변처럼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급격한 일본 구조 개조론 역시 불투명한 인플레이션 장벽 앞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미궁에 빠져들 위험이 큽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 위기 이후 오만과 카타르 등의 외교적 중재로 추가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돌파구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연마 가공을 통한 보석 산업을 전폭 육성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석 산업이라는 틈새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촘촘한 경제 봉쇄에 가로막혔던 국가들이 사치품 가공이나 우회 무역망을 개척해 숨통을 틔우려 했던 전쟁 생존 전술과 궤를 같이 합니다. 보석은 부피가 작아 검문과 제재의 그물을 피하기 쉽고 연마 기술 하나만으로 최대 700%의 폭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본적인 통화가치 안정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한 제국은 화려한 보물창고를 쥐고도 종이 쪼가리가 된 화폐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협상이 제도적으로 타결되고 해외 자본 수입로가 근본적으로 개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보석 가공업의 성공은 임시방편의 마취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주권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조건을 극도로 조이는 규제안을 포함하여 37개의 광범위한 연방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1차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자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악화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신음하면서도 정작 이주 노동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고 수수료를 올리는 모순된 러시아의 법안은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가 급격한 산업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황권 수호를 위해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과 폐쇄주의로 일관하다가 내부 성장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비극적 오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를 개방해 독자적인 주권형 인공지능을 구축하겠다는 푸틴의 구상 역시 과거 냉전 시절 통제된 자급자족형 과학 요새를 복원하겠다는 허황된 독창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방의 금융제재로 산업 전체의 자금 흐름이 막히고 인플레이션이 6에서 7%까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통제된 과학기술이라는 껍데기만으로는 흔들리는 침몰선의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유럽 스페인입니다. 현재 스페인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7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 정부는 살인적인 주거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관광용 임대주택에 21%의 부가가치세를 매겨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고강도 임대 제한 법령을 최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토가 불타고 서민들의 삶터가 위협받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초강수 임대 통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창궐 직후 인구 급감과 극심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봉건 군주들이 강행했던 과격한 임금 및 물가 통제 조례와 그 궤가 같습니다. 국민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여건인 주거가 불안해지면 체제 자체가 전복될 수 있다는 극도의 엘리트적 공포가 서려 있는 조치이죠. 안달루시아 지역의 산업 매출이 12.8%라는 견고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후 재앙과 주거 인플레이션의 이중고는 스페인 내수 시장의 회복 탄력성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관광세율 인상 같은 단기 처방으로 기후 변화의 큰 파도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소식입니다.
수단 정부군 참모총장이 국경지대 전역으로 대대적인 공세의 수위를 대폭 높였으나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무차별적인 드론 습격이 겹쳐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의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하르툼주에서는 핵심 정수 처리 시설이 무참히 파손되면서 생명유지에 치명적인 최악의 식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물과 같은 핵심 유틸리티 인프라를 파괴하는 잔인한 전쟁 행위는 고대 로마군이 경쟁 도시 카르타고를 침공하여 성을 함락시킨 뒤 땅과 우물에 대량의 소금을 뿌려 적들이 두 번 다시 살 수 없게 생명의 씨를 말렸던 잔혹한 소금 초토화 전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융 및 기술 차단 제재는 가뜩이나 완전히 파괴된 수단 경제의 마지막 인프라 복구 동력마저 영구히 거세하고 있어 수단인들을 중세 암흑기 수준의 극한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 피해의 60% 이상이 아이들에게 직접 장렬하는 참극 속에서 식수 공급망마저 끊긴다면 이는 대전쟁을 넘어 영토 전체의 문명적 공멸로 치달을 것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핵심 단신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미국 중남부 전역에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4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고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거로 구글에 10억 달러의 대규모 반독점 벌금을 전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2만 명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최대 규모의 고교생 문화예술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의 구글 제재는 20세기 초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석유 지배권을 독점했던 공룡 대기업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전격 해체했던 반독점 제국 해체기의 완벽한 현대적 변형이자 기술적 도전입니다. 데이터 권력의 독점이 가져올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국가연합의 치열한 통제이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폭염 경보 속에서도 일본의 고교생 축제처럼 인간의 교류와 연대를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인류 공동의 회복 탄력성에 기대어 볼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희망의 증표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인사이트의 심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각국의 총성 없는 이익 싸움 속에서 역사의 맥락을 짚어내고 부의 흐름을 지켜낼 지혜를 충전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묵직한 한 줄 평으로 방송을 정리해 주시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폭풍 우의 파도를 피하려 하기보다 폭풍이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읽고 가장 먼저 배의 키를 잡는 자가 다가올 역사 속부의 진정한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가슴을 깊이 울리는 명평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